1강 인류 문명과 화학 반응의 이 문제들은요, 굉장히 좀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될 것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빠른 속도로 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죠. 그림은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준 물질 M을 얻는 장치의 구조이고요. 물질 M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이 오른쪽 그림이 뭐에 해당한다? 용광로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용광로에서 얻어낼 수 있는 물질은 산화철로부터 얻어내는 철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로 설명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변하게 되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농기구가 발달하여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철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철기로 가지고 농기구를 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도가 강해서 땅 같은 것도 잘 파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 증대됐을 것이고요. 디귿에, 운송수단이 발달되어 경제활동이 활발해졌다. 대표적으로 이 철을 사용해서 바퀴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특히 강철 바퀴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만큼 수송력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을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질소화합물 A에 대한 자료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 20세기 독일의 화학자 하버는하고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바로 나오겠죠. 하버 보시법이니까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낸 거? 암모니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합물 A는 암모니아다. 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옳은 것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화합물 A의 구성 성분은 질소와 수소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식물은 질소를 화합물 A의 형태로 흡수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식물은 일단 질소기체 직접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식물이 직접 흡수할까요? 아니죠. 이때 암모니아 같은 형태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은요, 이때 NH4+, 암모늄 이온과 OH-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토양 속에 흡수된 물을 빨아들이게 되고요. 그 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이온의 형태를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늄 이온이나 또는 예를 들어 토양 속에서 만들어진 암모늄 이온을 질화세균 같은 것들이 다시 NO3- 질산이온 같은 형태로 바꿔버리죠. 그렇게 된 이온의 형태로 식물이 흡수하는 겁니다. 암모니아 형태로 직접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 화합물 A의 대량 합성으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대하였다. 맞죠? 질소 비료. 그지? 그래서 답을 3번 기억과 디귿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계속해서 3번입니다.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어떤 물질에 관련된 글이고요. 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공통적으로 구성하는 성분, 원소를 있는 대로 고른 것. 첫 번째 줄 보시면 지질시대의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바로 나오죠? 뭐가 됩니까? 화석 연료일 거 아니에요. 화석 연료 하면은 석탄 또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화석 연료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 탄소화합물이에요. 탄소가 기본 주축이고요. 이때 화석 연료는 대표적으로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공통으로 구성하는 성분 원소는 당연히 탄소와 수소, 니은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뭐에 해당을 합니까? CH4 메테인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산소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소와 수소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셔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과학이 인류 문명 발달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의 사례이고요.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은 철광석에서 대량의 철을 얻게 된 과정. 앞서 우리 문제 1번에서 용광로에서 철 얻는 과정 나왔었죠? 그지? Fe2O3와 같은 이런 철광석을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시켜서 철광, 이산화탄소를 얻어내는 과정이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게 기억 과정이고, 니은은 공기 중의 질소기체 요거죠. 그리고 디귿, 암모니아는 요겁니다.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기억에서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보는 어떤 변화 과정, 물질의 변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양의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깨진다든가 합쳐진다거나 그런 식들이 물리적 변화예요. 그런데 화학적 변화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들이 나타나는 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하죠. 지금 기억 과정은 철광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화철의 형태를
철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산화철, 녹슨철이죠. 이때 산화철과 철은 서로 간의 성질이 다릅니다. 그죠? 이런 반응을 당연히 화학 반응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의 질소는 이원자 분자이다. 자,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는데 이때 질소 분자는 일단 순물질입니다. 순물질이고요. 호돈소 물질이죠. 그러면서 같은 질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니까 이원자 분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니은 맞고요. 디귿은 화합물이다. 우리 화합물은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합물에 해당을 할 겁니다. 앞서 질소가 이원자 분자였다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원자 분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을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네요. 5번으로 체크하시고요. 5번으로 갑니다.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질소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옳은 것만 찾으라 그랬어요. 염화나트륨은 NaCl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N2입니다. 먼저 구별 기준은 화합물인가요? 화합물. 그죠? 그런데 화합물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 그지? 근데 NaCl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산화탄소 탄소랑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는 같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이죠. 따라서 노로 들어가야 될 것은 당연히 질소. 됐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 yes로 가야 되는 녀석 두 가지 중에서 또다시 분류 기준은 분자인가로 물어봤습니다. 분자.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각각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와 염소로 이루어진 비금속, 염소 같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한 형태죠.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말 그대로 하나의 분자 내에 탄소 하나, 산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 그지? 따라서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CO2다. 그죠? 그리고 아닌 것은 NaCl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차례대로 A, B, C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억에 A는 원자 3개로 이루어진 분자이다. 그죠? C 하나에 산소 2개 붙어 있으니까 3원자 분자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에 B는 상온에서 고체이다. 소금이잖아요. 그지? 고체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C는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질소 분자죠. 그지? 따라서 기억과 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6번으로 넘어가시면 암모니아 합성과 관련된 자료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요게 적어놨죠. 그지? 기억. 암모니아는 화합물에 속한다. 맞죠?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암모니아는 식물의 질소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맞습니까? 맞죠? 결과적으로 이거 암모니아를 만듦으로써 뭘 만들 수가 있었던 거야? 질소 비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직접 암모니아를 흡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암모니아를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비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식물이 그렇게 만들어진 질소로 이루어진 이온 같은 것들을 좀 더 흡수하기가 쉬워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고 디귿의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으로 식량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이네요. 7번입니다. 메테인과 염소의 반응을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나다라 모두 다 분자 모형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적어보면은 가는 메테인이니까 CH4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염소 Cl2가 붙어야 되네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만들어진 분자 다 가요. 지금 현재 가운데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 붙어 있습니까? 3개 붙어 있죠. 그리고 나서 수소 대신에 염소가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떨어진 수소가 염소랑 붙어서 HCl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가, 나, 다, 라의 실제 분자식들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메테인의 화학식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림 보면은 가운데 커다란 탄소 하나에 주변에 똑같은 수소가 4개가 붙어 있으니까 쓸 때는 CH4라고 표현해 주겠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 염소는 호돈소 물질이다. 그렇죠? 염소, 같은 원자 2개로 구성된 호돈소 물질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에 다와 라의 화학식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때 메테인 CH4에서 수소 하나 떨어지고 염소 하나가 붙었기 때문에 CH3Cl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수소 하나랑 염소 하나가 붙었기 때문에 HCl, 염화수소라고 우리가 쓰는 거죠.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넘어가셔서 8번으로 계속 가보죠. 몇 가지 물질을 분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옳은 것은 했습니다. 6종류의 분자 모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분자 모형은 헬륨입니다. 그죠?
근데 헬륨은 지금 현재 원자 상태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 헬륨같이 18쪽 원소들은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자 하나가 분자처럼 행동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헬륨 같은 분자들을 단원자 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요. 수소 분자 있죠? H2. 그 다음에 물 분자 있네요. H2O.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CO2.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N 하나에 H 3개가 붙은 암모니아.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탄소에 수소 4개 붙은 메테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호돈소 물질은 두 가지이다. 호돈소 물질. 얘 호돈소 물질이죠? 네. 그 다음에 얘도 호돈소 물질이지? 네. 또 있습니까? 없죠. 호돈소 물질 두 가지. 그 다음에 분자식이 C5인 물질이 있다. 일산화탄소가 있나요, 여기에?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가장 많은 물질의 화학식. 원자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메테인이 5개로 가장 많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산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산소기체 가와 오존기체의 분자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뭐 산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산소 2개가 이중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결합을 표현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오존 분자는 O3거든요. 잠깐만. 여러분들 산소는 공유결합을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2번.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산소 원자는 2번의 공유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를 형성할 때 2번 결합한다고 했죠? 네. 이중결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존 분자 구조는 이해되시나요? 오존 분자 구조? 지금 그림 보세요. 3개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네들 사이의 결합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밑에 것도 이렇게? 아니요. 그럼 하나만? 이거? 어우, 색다른 의견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의견입니다. 환상적이네요. 요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그죠? 왜냐하면은 산소는 공유결합 2번 할 수 있잖아요. 맞지? 공유결합 2번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그림을 보면은 얘는 2번이야. 근데 얘는 몇 번? 3번. 얘는 1번. 잠시 뒤에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저 사이에 있는 결합을 우리가 공명구조라고 해요. 들어봤죠? 네. 벤젠. 기억나십니까? 이때 전자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결합을 계속해서 형성을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공명구조는 우리가 벤젠을 배울 때는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오존 사이의 결합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산소 분자랑 오존은 같은 산소로 이루어진 동소체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죠. 네. 그치? 대신에 얘는 2원자 분자, 얘는 3원자 분자. 맞지? 자, 바로 문제로 가볼까요?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가와 나의 화학식이 동일합니까? 다르죠. 얘는 O2고 얘는 O3인데.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는 모두 호돈소 물질이다. 그렇죠.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돈소 물질이에요. 디귿. 가와 나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서로 같아요? 완전 다르죠. 산소는 우리가 호흡할 때 쓰는 아주 좋은 기체지만 오존은 유독성 기체죠. 그제?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워낙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체입니다. 하지만 저기 위에 성층권에 있으면은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좋은 기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만 달라도 물리적 성질은 다른 거예요? 네? 질량만 달라도? 질량이 다른 게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가셔서 10번으로 갑니다. 인류 문명에 나타난 변화를 설명한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주된 요인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물질 변화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금속을 재련할 수 있었고요. 자연환경을 극복하여 문명을 시작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이런 변화를 가져온 주된 요인. 느낌 오십니까? 우리가 가장 화학원을 처음 배울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불의 발견이었죠. 그지? 그래서 이 불의 발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물질이 변화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금속도 재련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자연환경을 극복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렇죠. 추울 때 불 필 수 있었죠. 거기다가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 이렇게 확 갖다 대면서. 맞지? 그렇기 때문에 문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억, 불의 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으로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11번. 물질의 구성성분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고 옳은 설명을 한 학생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철수,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분자로 존재해. 맞죠? 그제? 우리 주변에 있는 수소와 산소는 항상 수소 2개, 산소 2개로 이루어진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에 두 번째 민수,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입자들의 정의를 봤을 때 원소는 물질의 기본 성분,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 그랬죠. 따라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가 아니라 분자가 돼야 되죠. 따라서 민수는 틀렸고요. 0이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기체로 나누어지니까 그 화합물이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을 철수와 0이 둘로 찾아주면 됩니다. 4번이에요. 아마 선생님이 물리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철수와 0이에 대해서 맞죠? 이번 2014년도 수능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이 확인을 안 해봤는데 기존 수능까지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영역에서 이런 식의 철수와 0이 뭐 민수, 영수 이런 애들이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놓고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을 찾으라고 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한 번도 철수는 옳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희는 항상 옳은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철수는 한 번도 옳은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매번 틀린 말만 합니다. 실제로 내용, 우리 교재 같은 거 이런 거 문제 내용 살펴보다 보면 항상 철수는 어딜 돌아다니고 막 뭔가를 실험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이 좀 부족을 했는지 계속 틀린 말만 합니다. 대학을 못 가죠. 근데 영희는 매번 옳은 말만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민수랑 뭐 영수 이런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과연 맞는 말을 하는가 틀린 말을 하는가. 근데 진짜로 그랬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안 그랬었는데 수능 문제는 항상 그랬었어요.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두 가지 기체 A와 B 설명으로 옳은 것. A는요 소의 트름에서 발생하네요. 요거 뭘까요? 소가 꺽 하고 트름하면 이산화탄소 나올까요? 아닙니다. 메테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소의 트름에서 나오는 기체가 메테인 CH4입니다. 그리고 B를 보시면은요 열대림 훼손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이 기체의 농도가 증가했다. 또한 연소될 때도 발생한다.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된 기체를 이산화탄소랑 H2O 이런 것만 보죠. 맞지? 그런데 실제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 종류 되게 많아요. 문제에 나왔던 A, CH4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프레온가스, CFC 이런 것들도 다 온실 기체들입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A는 메테인이고요. B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메테인 아까 우리 천연가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소가 꺽 하고 트름하면은 저 메테인이 나와요. 알았어? 근데 호주에 소 엄청 키우잖아. 네. 호주에 소 엄청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호주에서 그 소가 하도 트름을 자주 해가지고 온실 효과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그 온실 효과를 줄일 수 있게끔 소가 트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소가 먹는 그 사료에다가 그 트름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먹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소가 트름을 하면은 그 트름을 할 때 나오는 메테인 한번 모아보자 해가지고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니까 이렇던데 소 입에다 이렇게 마스크 씌워놓고 소가 꺽 하고 트름하면은 기체 모으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좀 끔찍한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기억 A와 B는 화합물이다. 둘 다 원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화합물이고요. 니은 A는 연료로 사용된다. 메테인 천연가스입니다. 따라서 연료 사용될 수 있고요. 디귿에 A와 B는 모두 삼원자 분자이다.
둘 3원자 분자인가요? 아니지. 메테인이 뭐야? 5원자 분자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디귿은 틀린 거니까 옳은 것 기억과 니은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번으로 넘어가시면은요. 다음은 생명현상과 관련된 광합성 반응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전체식은 이렇죠.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가 반응을 해서 포도당 C6, H12, O6 만들어지고 6개의 산소 분자 만들어지는 거. 그지? 이것을 지금 모형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옳은 거 찾아볼게요. 포도당의 화학식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지? 기억은 맞고요. 니은의 반응식에서 화합물은 3가지이다. 화합물, 호동소 물질. 그러니까 3가지. 니은도 맞고요. 디귿에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 각각 2가지입니까? 이산화탄소는 탄소산소, 물은 수소산소. 따라서 각각 2가지씩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는 넘어가셔서 2강 물질의 양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원자량과 분자량 같은 화학식 양들 또는 이제 몰 개념 같은 것들, 몰질량, 몰부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실험식을 구하는 과정까지 쭉 문제가 나와 있겠죠. 자, 쭉 넘어가셔서 페이지 17쪽에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탄소의 3가지 동위원소에 관한 자료이며 탄소의 원자량은 12.01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자료에는요 3가지 동위원소 탄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질량수 12짜리, 13짜리, 14짜리. 그죠? 근데 여기에서 탄소의 원자량이 12.01이라고 이야기한 것, 바로 평균 원자량이죠. 이때 평균 원자량은 각각의 동위원소들의 질량수에다가 존재 비율을 곱해서 나타낸 그 비율까지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이제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값이 12.01이 나왔다라는 것. 그 말은 지금 3가지 동위원소 중에 누가 절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12. 그렇죠. 12짜리가 절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옳은 거 찾아볼게요. 기억. 각 동위원소의 중성자수 똑같습니까? 다르죠. 모든 동위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는 같습니다. 하지만 질량수가 다른 이유는 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6개, 7개, 8개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의 자연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비율 12짜리가 13짜리보다 월등히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 세 동위원소가 각 1g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수는 모두 같다.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간단하게 봅시다. 보세요. 얘가 질량수가 12이고 얘가 13이고 얘가 14입니다. 질량이 조금씩 다르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얘가 1몰만큼 있으면 12g만큼 있는 거고 12g만큼 있는 거고 얘는 1몰 있으면 13g, 얘는 14g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각각 1몰당 질량은 각각 12g, 그 다음에 얘는 13g, 얘는 14g이라는 거잖아. 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1g당 원자 수잖아요. 그러면은 12짜리는 1몰 있을 때 12g이니까 1g 있으면은 12분의 1몰이겠죠. 얘는 13분의 1몰이겠지. 얘는 14분의 1몰일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같은 질량당 원자의 수나 분자의 수 또는 화학 물질, 어떤 화합물의 양을 표현할 때는 가벼울수록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원자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3짜리, 14짜리가 되겠죠.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지요. 됐나요? 네. 넘어가셔서 15번으로 가죠. 수소 원자는 3가지 동위원소 1, 2, 3짜리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존재하며 그림은 브로민 분자량과 자연 존재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일단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동위원소가 1짜리, 2짜리, 3짜리가 존재를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자료에는 브로민 분자의 분자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브로민 분자의 분자량이 3가지가 나왔어요. 158짜리가 나왔고
160짜리가 나왔고 162짜리가 나왔고, 그런데 각각 자연 존재비가 1대 2대 1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브로민의 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브롬 2개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분자량이 서로 다른 게 3가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동위 원소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때 동위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이다? 몇 가지이다? 2가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 위에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수소는 지금 동위 원소가 3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때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소가 2개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자리가 하나씩 결합할 수 있죠. 또는 1자리에 2가 붙을 수도 있죠. 1에 3이 붙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에다가 2가 붙을 수도 있고 2에다가 3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에다가 3자리가 붙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분자량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단 2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3 나올 수 있지, 4 나올 수 있지, 4 나올 수 있죠, 5 나오죠, 6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는 6가지인데 분자량이 서로 다른 수소 분자는 5가지가 나오죠.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동위 원소가 3개가 돼버리면은 경우의 수가 6개가 나오고, 그때 따라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최소한 3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3개가 나오려면은 종류가 2가지여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절대 동위 원소가 3개 이상인 것들로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왜?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수가 많아지는 건 둘째치고 존재 비율 자체를 감안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이런 문제들은 다 동위 원소가 2가지인 경우가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이때 158짜리와 162짜리가 가장 작은 분자량과 가장 큰 분자량이거든요. 그러면 브롬이 2가지의 동위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가벼운 분자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가장 가벼운 동위 원소들끼리 결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얘를 딱 2로 나눠버리면은, 그지? 하나의 동위 원소의 질량수가 나오겠네요. 얼마? 79가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분자량을 역시 2로 나눠도 가장 질량수가 큰 원소의 질량수가 나올 거 아니야. 얼마? 81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브롬이 79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81짜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존재 비율이 1대 2대 1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한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A 플러스 2, A 플러스 4, 이런 식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자가 있는데, 이렇게 역시 동위원소가 분자량이 3가지가 나왔다 하면은 이때는 당연히 동위원소의 종류가 몇 개다? 2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비가 혹시 9대, 6대, 1인 거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선생님이 이야기 안 했었습니까? 앞에 보세요.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좀 헷갈리나요? 염소를 봅시다. 알겠습니까? 염소는 2개의 동위원소가 있죠. 뭐하고 뭐? 35짜리랑 37짜리가 있지. 근데 너네 얘네들 존재 비율이 대략 몇 대 몇인지 알고 있지 않니? 그렇죠. 3대 1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 35.5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염소를 만들어낸다면은 만들 수 있는 염소 분자량 중에 가장 작은 건 얼마야? 70이죠. 그럼 그 다음은 둘이 결합하면 되잖아. 얼마? 72 나올 수 있지. 그리고 제일 무거운 거는 74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지금 존재 비율이 70짜리가 9, 72짜리가 6, 74짜리가 1로 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 35짜리 염소는 전체 염소의 존재 비율 중에 75%를 차지하니까 4분의 3만큼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염소 37짜리는 4분의 1만큼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70짜리는 35짜리랑 35짜리가 결합을 하는 거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비율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만큼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 몇? 얼마? 4, 4, 16이니까 16분의 9가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35짜리랑 37짜리가 결합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얼마?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 16분의 3 나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넘어가서 37짜리랑 37짜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란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 16분의 1 나오지. 그럼 얘네들 B가 지금 현재 9대 3대 1 아니야? 맞지? 그런데 여기다가 이것도 감안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알았어? 이게 서로 다른 거야. 그지? 그래서 얘 이거 쭉 계산하면 얼마 나와? 16분의 3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0짜리가 2배만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따라서 9대 6대 1이라고 하는 존재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 문제 난이도가 조금 상승을 해버리거든요. 2점짜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그렇다면은 3점짜리에 해당하는 심한 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려워야 되잖아. 안 어려워. 이게 어렵지가 않다고. 왜? 정해져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 존재 비율이 9대 6대 1이 딱 나온다. 그러면은 얄짤 없어요. 존재 비율이 몇 대면? 3대. 그렇죠. 3대 1이다. 딱 정해버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뭘까? 얘 지금 우리 좀 전에 79짜리랑 81짜리가 두 개 있다는 거 확인했죠? 네. 근데 왜 1대 2대 1이 나오냐 이거지.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79짜리 브롬과 81짜리 브롬은 존재 비율이 1대 1이에요. 즉 전체적으로 50%의 확률식이 존재합니다. 그럼 뭐 평균 원자량 계산하면 80 나오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존재 비율이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 거죠. 맞지? 얘도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야. 근데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몇 배? 2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대 2대 1의 존재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정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일단 문제는 이거죠. 브롬의 존재 비율이 1대 1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설명 추론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브로민 원자는 두 가지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분자량이 세 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동위원소 몇 가지?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고요. 니은 분자량이 서로 다른 9가지의 HBr이 존재한다. 이거 절대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하세요. 알겠나요? 수소가 세 가지가 있고 브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거 1 더하기 79, 2 더하기 79, 3 더하기 79. 그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79, 2 더하기 1 더하기 81, 2 더하기 81, 3 더하기 81이 있는 거죠.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물어본 건 뭐예요? 분자량이잖아. 맞지? 계산하라고. 80, 81, 82, 요거는 82, 83, 84. 그러면 중복되는 거 두 개 있죠? 네. 따라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종류는 몇 가지? 5가지. 5가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디귿에 여러 종류의 HBr의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얼마? 80.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는 거죠.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가지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셔서 16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현재 우리는 원자나 분자와 같은 입자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원자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자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습니다. 단위로 g을 씁니까? 안 쓰죠. 화학 식량은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인가요? 상대적 질량이라고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에 평균 원자량은 자연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 비를 고려한 값이다.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을 디귿만. 그지? 넘어가셔서 17번으로 계속 갑니다. X, Y, Z의 상대적 질량을 비교한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원자 X 원자 3개의 질량과 Y 원자 1개의 질량이 같고요. Y 원자 2개의 질량과 Z 원자 3개의 질량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갑시다. 3개의 x랑 2개의 y가 같아요. 맞죠? x의 원자량을 얼마로 정해볼래? 1로 정해? 네. 1? 좋아. 1로 정해. 그럼 이거 얼마 나와? 1.5 나오지. 그제? 뭘 고민해? 그 다음에 두 번째 y, 한 개구나. 네. 미안하다. 하나. 그럼 얘 얼마? 3. 그죠? 그런 다음에 2개의 y 질량과 3개의 z 질량이 같네요. 그러면 3짜리가 2개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얼마? 6이 나올 거고 얘도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 얼마?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원자량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몰라도 x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이 z, 그 다음이 y라는 거죠. 네.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상관없습니다. 1, 2, 3. 자, 옳은 거 찾아보죠. 원자량이 가장 큰 원소는 y다. 맞죠? 그제? 그 다음에 니은 z의 원자량은 x 원자량의 2배? 아니에요. 3배잖아요. 맞지? 어떤 값을 넣어도 다 동일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지? z의 원자량이구나. 미안하다. 2배. 그럼 니은 맞네요. 디귿에 같은 질량의 y와 z에 포함되어 있는 y 원자와 z 원자 수의 비는 3대 2이다. 야, z랑 y 보는 거잖아. 얘가 지금 2고 얘가 지금 3이야. 그냥 간단히 생각해. 얘 2g, 얘 3g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g당 얘는 얼마 들어있어? 절반 들어있지? 2분의 1만큼 들어있을 거고 얘는 얼마? 3분의 1만큼 들어있지? 그럼 이거 각각 양변에다 6 곱해버리면 3대 2 나오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y 원자랑 z 원자 수의 비 같은 질량의 y와 z. 그지? 2분의 1, 3분의 1. z가 더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3대 2가 아니지. 몇 대 몇? 2대 3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양변에 6 곱하면 얘 2 나오고 얘 3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2대 3이 나와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죠.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18번. 원자량은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질량비의 값이고 두 원자 XY의 질량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X2의 화학식량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이때 탄소 원자량은 12라고 정해져 있네요. 자, 문제 보니까 지금 4개의 탄소와 4개의 탄소랑 지금 X가 몇 개? 3개야. 맞지? 이게 같아. 그럼 12짜리가 4개 있으니까 48. 얘는 그럼 얼마 나와야 돼? 16 나와야지, X는. 맞지? 그 다음에 X가 몇 개냐? 7개인가? 7개 X랑 그 다음에 Y가 4개. 이게 서로 같은 거니까 16짜리가 7개가 있는 거랑 Y가 4개 있는 거랑 서로 같아야 되겠죠? Y는 28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YX2는요. 맞지? YX2? 그러면은 28 플러스 16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얼마 나와? 40 나오겠네요. 아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60. 맞지? 60. 나 산수 잘 못해. 그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9번 계속 갈게요. 다음 화합물 XY랑 X2Y3의 분자량을 나타낸 것이고 X의 원자량과 X2Y의 분자량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자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XY가 얼마다? 30이다. 그리고 X2Y3가 76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네요. 맞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예요, 노가다. 정말로 말 그대로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다른 자료 같은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얘네들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노가다인데 방법은 있겠죠? 그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지금 얘 볼까요? XY2 X랑 Y가 하나씩 붙어있는 경우가 30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X 2개랑 Y 3개가 붙어있는데 76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결과적으로 X, Y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뭐가 또 하나 붙어있다? Y가 하나 붙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아까 노가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렇게 좀 보기 쉽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막 이렇게
계속해서 대입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일단 노가다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알았지? 이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집니다. 보면은 x2, y3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xy가 두 개가 있으면서 거기에 y가 하나가 더 있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30이라면은 두 개 있으니까 60. 그럼 나머지 y가 하나 더 붙어서 얼마가 나왔다? 76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y 하나는 얼마다? 16이다. 그럼 x는 14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x의 원자량이니까 x의 원자량 얼마? 14.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물어본 게 x2y죠. x2y. 그러면은 14짜리 두 개에다가 16짜리가 하나가 붙으면 되겠죠? 30에다가 14 하나 더 붙이면 되지 뭐. 그지? 얼마 나와? 44 나오겠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진짜 산수야, 그지? 초등학교 애들이 푸는 그런 식의 유형이잖아. 그런데 막상 나오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죠.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표는 1g 속 서로 다른 물질 A, B2, C 속에 들어가 있는 입자 수를 조사한 것이고 원자량을 바르게 비교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두 1g이에요. 같은 질량 속에 몇 개씩 들어있느냐를 판단했고 원자량이 얼마인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비교하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같은 질량 속에 원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질량은 어떻다? 작다. 원자량이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비교하세요. 뒤에 붙어있는 수는 모두 다 10의 22승입니다. 그럼 뭐만 보면 돼?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되겠지? 제일 숫자가 적은 거 C,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 뭐 물어봤어? 원자 수를 물어봤죠? 맞습니까? 봐봐, 이거잖아. 지금 현재 A가 있고 B2가 있고 C가 있잖아요. 그런데 1g 속에 들어가 있는 입자 수가 많을수록 결과적으로는 가벼운 원소라는 거잖아. 가벼운 물질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어차피 뒤에는 다 10의 22승이니까 앞에만 보면 얘는 5, 얘는 3.75, 그 다음에 얘는 2.5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A가 가장 원자량이 작을 것이다. 그럼 두 번째로 B고 그 다음에 C인가? 이렇게 아니다. C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봐봐라. 얘는 뭐야? B2야. 분자라고, 분자. 맞지? 물어본 건 뭐? 원자의 수예요. 원자의 수. A와 B는 호돈소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원자의 수예요. 하지만 B2는 분자기 때문에 원자 수를 물어봤다면 이거의 몇 배? 2배야. 알았니? 그러니까 당연히 몇 개? 얼마를 봐야 되냐? 7점? 얼마? 맞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해돼? 따라서 원자 수가 가장 많은 건 누구? B2. 그 다음이 A. 그 다음에 C 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아니다. 원자량을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원자량이니까 가장 적게 들어가 있는 게 가장 무겁겠죠? 누구? C.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B가 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 야, 간단한 거잖아. 잘 봐. 1g당 개수야. 1g당 입자 수를 보여줬습니다. 입자 수. 그런데 얘는 5 곱하기 10의 22승. 얘는 3.75 곱하기 10의 22승. 얘는 2.5 곱하기 10의 22승이에요. 맞지? 그러면 어차피 10의 22승은 다 똑같으니까 빼버리고 얘가 5개, 얘가 3.75개, 얘가 2.5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1g당 들어가 있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자량이 작은 거잖아요. 맞지? 가벼울수록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만 본다면은 5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3.75, 그 다음에 2.5니까 이 녀석이 제일 무겁겠지.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A겠지.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3.75는 B2 분자의 수거든요. 근데 물어본 건 원자량이잖아. 그러니까 원자의 수로 바꿔줘야지. B가 2개가 붙어있는 게 하나씩이니까
3.75에 2배를 해주면 7점 얼마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원자 수라고요. 그러면은 1g당 A가 5개, B가 7점 얼마, C가 2.5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가장 적게 들어가 있는 게 누구야? C. 따라서 원자량이 제일 커요. 그럼 그 다음이 누구니? A지. 그 다음이 C가 B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B의 원자량이 가장 작다고요. 답 몇 번? 4번. 됐습니까? 자, 넘어가셔서 21번. 이상한 데서 걸렸네요. 자, 그림은 세 원자 XYZ의 질량 비교고 1g 속에 들어가 있는 원자수의 비로 옳은 것. 이거 원자량 비교하면 될 거 아니야. 3개 X랑 Y 하나가 같고, 그지? 4개의 Y랑 3개의 Z가 같고. 야, 그럼 이거 1로 잡아. X 1로 잡아. 1로 잡으면은 Y 얼마? 3. 그럼 얘 전체 12. 그럼 얘 전체 12가 되려면은 Z는 얼마? 4. 됐습니까? X, Y, Z의 원자량의 비는, 원자량 비는 몇? 1대 3대 4. 됐습니까? 이건 원자량이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뭡니까? 1g당 들어가 있는 원자의 수죠. 그럼 같은 질량으로 놓고 본다면은 얘네들 1g 있고 얘가 3g 있고 얘가 4g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지? 그냥 하나당 1g, 하나당 3g, 하나당 4g이면은 1g 속에 얘는 1개, 그지? 얘는 3분의 1개, 얘는 4분의 1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양변에 모두 12 곱해버리면은 12대 4대 3 나오겠네요. 따라서 답을 12대 4대 3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넘어가셔서 22번입니다. 임의의 원자 A와 B 및 분자 AB에 대한 설명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A의 원자량은 1이다. 누굽니까? 수소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문제를 풀 때 임의의 원소 기호를 써서 물질들을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알 수 있다면, 그 원소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있다면 적어놓고 가세요. 왜냐면은 그렇게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처럼 A의 원자량이 1이다 그러면 수소거든? 그런데 그 수소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서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원소가 나오면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는 적어놓고 가는 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A는 원자량이 1이고요. B는 35랑 37짜리가 있대요. 많이 보잖아요. 염소. 그리고 A, B의 평균 원자량은 36.5이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HCl 이야기하는 거겠죠. 뭐 다 나왔네. 설명으로 옳은 것 가봅시다. 존재 비율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AB가 36.5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A가 분자량이 1일 때, 원자량이 1일 때 B는 35.5다. 따라서 35짜리랑 37짜리가 존재하면은 35짜리가 3대 1의 비율로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억 맞고요. 니은의 분자량이 서로 다른 B2 분자는 세 가지이다. 뭐 있어? 35, 35, 70, 35, 37, 72, 30, 37, 74. 세 가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고요. 디귿에 분자량이 72인 B2 분자의 존재 비율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너네 아까 내가 이거 그대로 나온다고 하지 않았었니? 70, 72, 74. 존재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9대 6대 1 정해져 있다고요. 알았어? 그러면은 72짜리 요거잖아, 요거. 요게 존재하는 비율은 전체 100에다가 전체가 16개죠. 16분의 6 곱하기 100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 최소한 37.5 나오나 보네. 37.5%.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이야기.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오케이. 자, 23번으로 갑시다. 자, 표와 같은 동위원소 존재 비율을 가진 질소 분자와 산소 분자의 반응으로부터 일산화질소가 생성이 되었고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우, 얘는 약간 좀 다르게 해놨네요. 14짜리랑 15짜리가 각각 40%와 60%. 그 다음에 산소도 두 개가 있는데 16짜리랑 17짜리가 있네요. 이때 40,
60.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맞지? 원래 질소는 14짜리가 대부분이지.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 16짜리가 대부분인데 문제에서는 좀 바꿔놨습니다. 아우, 그럼 이거 우리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지? 뭐 어찌됐건 바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기억. 반응물 N2 분자들의 평균 분자량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평균 분자량이니까 평균 원자량만 알면 돼요. 맞죠? 그러면은 100분의 14짜리 곱하기 40 플러스 15짜리 곱하기 60.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질소의 원자량이 16이 안 나오겠죠? 14.6이 나옵니다. 이게 질소의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런데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N2짜리가 만들어질 때는 평균 원자량짜리가 2개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4짜리가 2개가 붙었으면은 29.2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 산소 분자들이 가지는 양성자의 수는 모두 같다. 네. 질량수가 달라도 얘네들 둘 다 원자번호 몇 번씩이야? 다 8번이지.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는 둘 다 8개입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에 생성된 일산화질소에는 질량이 다른 4종류의 일산화질소 분자가 있다. 계산해 볼까? 14 더하기 16, 14 더하기 17, 15 더하기 16, 15 더하기 17. 이거 얼마 나와? 이거 30, 요거 31, 요거 31, 32. 질량이 다른 게 몇 개? 3개.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에 생성된 일산화질소 등 질량이 가장 큰 분자의 분자량은 32이다. 맞네요. 기억, 니은과 리을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드디어 몰이네요. 자, 넘어가셔서 2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자, 다음은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소들에 대한 자료이고요. A, B, C, D는 임의의 원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 자료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A, B, C, D 4가지가 나왔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차지하고 있는 질량과 상대 원자량이 나왔거든요. 맞지? 야, 근데 원자량이 나왔어. 원자량이. 그럼 이거 알 수 있지 않아? A가 얼마? 16, B가 12, 그 다음에 얘가 1, 얘가 14. 이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A 뭐니? A 산소, B 뭐야? 탄소, C는 수소, D는 질소. 이런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질량이 36kg, 36kg, 11.7kg, 그 다음에 5.3kg, 2.9kg. 자, 바로 추론할 수 있는 곳으로 가봅시다. 기억, 인체 내 주요 원소 중 A 원자수가 가장 많다. A가 질량이 가장 크니까 가장 많이 있는 건가요? 자, 우리 여기서 몰수로 환산합시다. 알겠습니까? 우리 원래 몰수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할 때 몰수에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이때 질량 단위는 그램 단위여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얘네들 단위는 킬로그램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램이 나오니까. 근데 어차피 상대적으로 비교할 거니까 상관없죠. 그냥 바로 갑시다. A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36이죠. 그럼 대략 얼마 나와? 2. 얼마 나오겠네. 맞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1.7이니까 거의 0.9 얼마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1분의 5.3이니까 5.3 나오지 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14분의 2.9니까 매우 작죠. 그지? 그렇다면은 이때 가장 많은 원자수를 나타내는 건 뭐다? C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C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2번에 인체 내 주요 원소 중 A 원자 크기가 가장 커요? A가 뭔데? 산소. 산소.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됐던 그걸 따져야 되나요? 그 주기적 성질에서 나오던 원자의 크기를 따져야 되나요? 어? 이거? 아, 왜? 야, 원자 크기 어느 방향이야? 어? 이쪽으로 아래래매. 네. 다 적어볼까 그러면 진짜? 수소 여기 있고, 알았니? 그 다음에 산소 어딨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질소가 여기 있나? 네. 맞지? 아, 그럼 탄소가 제일 크겠네. 네. 웃기고 있네. 모르죠? 모릅니다. 우리 이딴 거 몰라요. 알았죠? 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 자료로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이 자료에서 뭐 이런 주기적 성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모릅니다. 물론 탄소가 제일 큰 건 맞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런 문제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료를 추론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그제? 뭐 당연히 탄소가 크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이것도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건 이 자료로는 원자의 크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에 인체 내 주요 원소 중 B와 C의 몰수가 같아요? 다르죠. B, C 몰수 다르고요. 4번에 인체 내 주요 원소 중 C 원자가 가장 많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지? 아까 우리 기억이 1번이랑 맞는 말 1번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지? 그 다음에 5번에 인체 내 주요 원소 중 D가 가장 무겁다? D가 가장 무겁나요? A가 가장 무겁죠. 그지?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25번으로 갑시다. 그림은 용기에 담긴 물의 온도와 질량이 서로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가부터 라를 비교한 것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가와 나는 둘 다 25도인데 하나는 50g, 하나는 100g 들어가 있고요. 근데 4번이 맞는 거예요? 네? 4번이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몰수가 제일 많잖아. 그치? 아까 1번 풀 때 몰수로 환산했잖아요. 그것 때문이야. 자, 그리고 나서 다와 라는 둘 다 물의 온도가 50도인데 하나도 50g, 또 하나가 100g이네요. 자, 비교한 것 중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물의 분자수가 다가 가보다 더 많다. 다랑 가는 둘 다 50g 아닙니까? 그럼 50g 속에 들어가 있는 물 분자수는 똑같아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둘 다 물의 분자량이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몰수한 사람은 어떻게 돼? 몰수한 사람은 물의 분자량 18이죠. 18분의 50만큼의 몰수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물의 부피. 나가 라보다 더 크다. 나와 라 둘 다 100g씩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물 분자수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물의 온도가 얼마? 25도. 라는 50도. 열팽창이 있죠. 그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아주 적은 차이긴 하겠지만 나보다는 라의 부피가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고 디귿 물 1몰 질량 가, 나, 다, 라 모두 똑같죠. 다 똑같죠. 물 1몰의 질량 다 18g씩입니다. 그죠? 따라 답을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 잘 보세요. 반지 속에 있는 순수한 다이아몬드의 탄소 원자의 개수를 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요 26번 문제는 지금 다이아몬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자료 중에서 무엇이 필요하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다 있으면 돼요. 다 있으면 됩니다. 뭐 쓰든 안 쓰든 다 있으면 좋아요. 그죠? 그런데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자료들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가? 그것을 따지는 게 이제 복잡한 거잖아. 다 있으면 된다니까? 그지? 근데 답이 없어, 그게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있는 게 없다고. 찾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자, 이런 내용이죠. 다이아몬드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다이아몬드의 질량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탄소의 몰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의 몰수를 알 수 있다면 탄소 원자의 수까지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이거지. 준비 도구가 뭔지도 부터 한번 볼까요? 실험 기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문제 보지 않았니? 다음에 뭐 이거 원자 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과 실험 기구 중에 옳은 것들 골라라. 뭐 그런 거 있잖아. 간발이. 실험 기구 필요해. 저울. 질량제야 되니까. 오늘 알겠니? 네. 저울 있어야 돼, 저울. 자, 다이아몬드 질량을 탄소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 알아야 될 자료. 원자량. 그렇죠. 뭐의 원자량? 탄소의 원자량. 탄소의 원자량 알아야 되죠. 탄소의 원자량을 알아야지만 앞서 몰수 계산할 때 몰수 N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한다 그랬잖아. 네. 그때 탄소는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호동수 물질이기 때문에 탄소의 원자량을 알면 질량 계산해서 몰수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몰수 알았어. 이것을 원자수로 바꾸려면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아보가드로 수 알아야지. 맞죠? 그러니까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줘야지만 이 몰수에서 원자수로 환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찾아봐. 탄소 원자량 알아야 되지? 네. 탄소에 결합한 원자수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질량 알아야 되죠? 네. 부피할 필요는 없죠. 그지?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질량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질량이. 알았어?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부피가 나온 상태에서 그 밑에 다이아몬드의 밀도가 나옵니다. 그럼 둘 다 찾아야 돼요. 왜? 밀도라고 하는 게 뭐야? 그렇지. 밀도라고 하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질량이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안 보여주고 다이아몬드의 부피, 다이아몬드의 밀도, 다이아몬드의 색깔 뭐 이딴 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밀도랑 부피를 알면은 질량을 바꿀 수가 있잖아. 네. 그렇게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은 문제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다 있는 답이 없어요. 알았어? 왜? 논란이 될 테니까. 맞지? 답을 기억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밀도는 1보다 클 수 있어요? 네? 밀도. 밀도는 1보다 당연히 클 수 있죠. 아니 근데 네. 왜? 밀도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자, 됐습니까? 네. 자, 넘어가셔서 27번으로 계속 가보죠. 아우, 딱 보기만 해도 야 토 나올 것 같은 문제야. 그렇지 않니? 자, 27번 가봅시다. 몰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원자 또는 분자 1몰은 각각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기체 분자 1몰은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가 22.4리터. 원자 또는 분자 1몰의 질량은 각각의 원자량 또는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것. 설명 옳은 것.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짜증나게 나와 있죠. 자, 1번 이산화황 32g은 0.5몰이다. SO2 분자량 따지면 될 거 아니에요. 32짜리 하나에다가 16짜리 두 개가 붙었잖니. 그럼 이거 얼마야? 분자량 얼마야? 분자량 64 나오죠. 그런데 얘 몇 그램? 32g. 절반 있네요. 그제? 1몰 있으면 64g이지만 32g 절반밖에 없으니까 몇 몰? 0.5몰. 1번은 맞는 이야기. 2번에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에서 질소 기체 5.6리터. 몇 몰? 바로바로 나와야지. 0.25몰. 그죠? 네. 0.25몰이고 얘 분자량 얼마? 28. 그죠? 28의 4분의 1이니까 7g. 맞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에 수소기체 1몰 속에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수소 원자가 들어가 있다. 맞죠? 네. 분자는 분자 1몰에 수소 원자는 2몰 들어가 있는 거잖아. 네. 4번에 일산화탄소 1몰 속에는 탄소 원자 1몰과 산소 원자 1몰 있다. 맞아요. 그렇죠. 1대 1이니까요. 5번에 메테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과 산소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 같다? 다르죠. 그지? 메테인 분자는 얼마야? 16g 나오겠죠. 산소 분자 얼마 나옵니까? 32g 나오죠. 그러니까 답을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은 더 복잡하네요. 분자식이 C6H8O6인 아스코르브산
우리가 보통 비타민 C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250mg 속에 들어가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 다음과 같다. 보니까 250mg에다가 뭘 곱하고 있어요? 1000mg 분의 1을 곱하고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오고 곱하기 그 다음에 176g의 C6H8O6 비타민 C분의 1몰 C6H8O6 여기다가 A를 곱합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그런 다음에 한 개의 C6H8O6에다가 8개의 수소 원자를 곱했고 그래서 계산된 게 6.84 곱하기 10의 21승계 이렇게까지 나왔네요. 자, 이게 지금 저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 250mg에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 계산하는 과정이거든. 근데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대. 근데 너네들 지금 여기서 막 곱하고 있는 그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까지 볼까요? 자, 먼저 여기까지 250mg에다가 1000mg 분의 1을 곱한다는 뜻은 과연 뭘까요? 그렇죠. 여기까지의 과정은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원자수야, 원자수. 그지? 원자수를 알고 싶거든? 근데 초기 값이 뭘 알아? 질량을 알잖아, 질량을. 네. 그러면 질량에서 원자수를 알려면은 몰수로 환산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 몰수를 환산하기 위해서 N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을 쓸 건데 문제는 질량 단위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람 단위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람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미리그램에다가 1000mg 분의 1을 곱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미리그램에서 그람으로 환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 곱하는 건 뭔 과정일까요? 여기까지 곱해주는 거. 저 자체의 몰수. 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몰수. 맞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예. 176g 분의 1몰 C6H8O6. 이게 왜 176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 저게 완전 원자량? 분자량. 분자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1몰이야, 1몰. 네. 1몰만큼 있을 때 질량이 얼마다? 116이라는 거야. 알았니?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지? 네. 이해가 돼?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몰수 나오는 거죠? 네. 누구의 몰수? 아스코르브산. 그렇죠. C6H8O6의 몰수가 나온 거죠, 여기까지. 네. 근데 A 곱한 다음에 이거 바로 곱하거든 또? 그랬더니 뭐로 환산돼 버렸어? 개로 환산돼 버렸지? 네. 이때 요게 뭐야 지금? 한 개의 C6H8O6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수소 원자수를 보고 싶은 거거든? 네. 근데 하나의 분자당 수소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A까지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뭐란 이야기예요? C6H8O6의 분자수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네. A를 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몰수가 뭐로 바뀐 것? 분자수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분자수에다가 8을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수가 나오겠지. 그럼 A에다가 뭘 곱해야 되겠니? 그렇죠. 다른 거 없죠.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되겠죠. 이제 그럼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건 뭐? 5번이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1몰 C6H8O6 분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다 벌래? 5번을 여기다가 넣어보자. 5번 넣어보면은 1몰 C6H8O6 분의 그지? 6.02 곱하기 10의 23 되지? 맞지? 네. 잘 봐. 여기까지 곱해서 뭐가 나왔어? 그람 단위가 나온 거야. 네. 그지? 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곱하면 몰수 나오지? 네. 이거랑 이거랑 없어져 어차피. 알았어? 저랑 저랑 없어져 버리면은 얘가 지금 그람 나왔죠? 그거를 분자량으로 나누고 있는 거잖아. 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네. 이해됩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250mg을 250mg에다가 1000분의 1을 곱해. 알았어? 그럼 뭐로 환산돼? 그람 단위 환산되지? 네. 그렇게 만들어진 그 값 176에 25에다가 00 붙이면 되나요? 아니다. 0 하나만 붙이면 되지? 0.025 나오죠? 네. 그것을 뭐로 나누는 거야? 176으로 나누는 거라고. 네. 이게 뭐야? 바로 몰수 환산하고 있는 거잖아. 네. 맞지? 176이 뭐? 분자량. 그지? 얘가 지금 질량. 됐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 버려. 이렇게 또 없어져 버리면은 거기다 뭐 곱하는 거야? 아보가드로수 곱하는 거잖아. 네.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지? 이렇게 해주면은 분자 수가 나올 거고, 거기다가 다시 8을 곱해주면은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과정,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문제 점수는 3점을 줘요. 고생 좀 하라 이거지. 절대 포기 못하게. 2점짜리면 아예 귀찮아 그러면서 일단 넘어가 버릴 텐데 3점이니까 그게 안 되죠. 그지? 이렇게 해서 답을 5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되게 짜증나지 않냐 문제 이거? 근데 맨날 똑같아 문제가. 맨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문제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 쉽게 푸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전혀 필요 없는 거 있지 않냐? 네. 전혀 필요 없는 거 어디 있어? 이거 맞지? 네. 문제에서 이걸 곱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내야 돼. 필요 없는 걸 찾아. 이거 필요 없지? 네. 여기에 이거 없앨 수 있는 거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너네 여기 문제에서 분모항에 요거 들어가는 거 찾아봐. 분모항에 요거 들어가는 거.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 두 개밖에 없어요. 알았어? 네. 찍을 수 있는 게 두 개로 줄어들어. 아니? 네. 두 개 중에 과감히 하나 딱 찍어주면 50% 확률로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 그런데 2번을 집어넣으면 176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랑 이거랑 또 없어져 버리지 않냐? 네. 이거 그냥 역수 곱하고 있는 건데 뭔 의미가 있겠어? 그럼 그거 지워버리면 내가 이 문제를 해석 못했다 그래도 답이 나와요. 알았어?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는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됐지? 네. 좋아요. 자, 29번 가볼게요. 물분자 1몰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분자 1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물어봤습니다. 설마 이렇게 담길까요? 그릇에? 절대 안 담길 것 같은데? 물 18g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 맞지? 왜냐하면은 물 분자가 몇 몰 있다고? 1몰. 그럼 몰 질량 얼마?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인 거 18g일 거 아니야. 기억은 맞고. 니은에 물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기에 해당한다. 맞죠? 디귿에 질량은 물의 분자량에 그람 붙인 값과 같다. 1몰 있으니까 당연히 분자량에 그람 붙인 거 똑같겠죠. 디귿 맞고요. 리을에 산소 기체 16g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분자수랑 같다. 일단 얘 물 분자 1몰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산소 분자 몇 몰? 산소 원자 몇 몰? 1몰이죠. 자, 그런데 지금 O2 산소 분자가 얼마? 16g. 얘 분자량 얼마? 얘 분자량 32g이죠. 32g인데 지금 현재 16g 있다면 분자수는, 분자 몰수는? 그렇죠. 0.5몰이죠. 그러니까 물어본 거는 분자 몰수랑 얘랑 같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틀린 거지. 근데 만일 원자 몰수 물어봤으면 원자 몰수는 2배에 해당하는 거니까 1몰 나온다면은 그때는 같은 거겠죠. 그지?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리을 틀리니까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30번 문제. 상온에서 고체이고 화학식이 각각 A, B, C인 호돈소 물질의 10g의 부피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얘네들이 지금 따닥따닥 붙어 있는 형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A, B, C의 원자량이 64, 12, 24인 것을 나타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A가 요만하고 그 다음에 B가 요만하고 그 다음에 C가 요만한데 각각 원자량이 얼마씩? 64, 얘가 12, 그 다음에 얘가 24예요. 맞습니까? 그럼 잘 봐야 얘들아. 이 말인즉슨 A, B, C의 부피는 원자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대신에 얘네 모두 다 10g이라고 하지 않았니? 네. 그럼 10g이면은
얘가 1몰 있으면 64g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10g만 따져보면은 얘 얼마 나와야 돼? 64분의 10몰만큼 들어가겠지? 네. 이해가 돼?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부피가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0일 거 아니야. 그치? 12분의 10몰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몰수 때문에 부피가 나타나는 거고 얘는 24분의 10몰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만큼 때문에 이만큼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물어본 거 기억. 밀도가 가장 큰 것은 A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네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 아니야? 그치? 밀도라고 하는 건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양이 달라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밀도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자, 여기 앞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화원을 배우면서 기체 반응,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이게 화원 과정은 아닌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서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 있거든요. 이때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에다가 상수값 곱하고 절대 온도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화원에서 안 나오니까 이 정확한 값들에 대한 의미는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그 수치를 알아둘 필요거나 그러거나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몰수가 들어갈 때 우리 몰수 계산하는 방법이 뭐분의 뭐?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지. 네. 그러면은 값으로 환산하면 PV는 N분의 WRT 되지. 맞아? 이렇게도 식을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 놓고 우리 지금 물어본 건 뭐야? 지금 밀도 아니야, 밀도? 네. 맞지?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네. 그럼 이 식에서 부피분의 질량을 만들어 보자 이거지. 부피 넘어가고 나머지 싹 다 넘어가 버리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은 분모항에는 RT가 들어가면 되고, 그지? 분자항에는 PM이 들어가면 되거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지금 현재 이 세 가지의 기체는 같은 공간 내에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얘네들이 같은 공간 내에 있다면은 그 물체에 가해지는 온도와 압력은 어떻다? 같다. 그러면은 R은 어차피 상수값이라 그랬죠? T는 온도. 그지? T가 온도야. 그럼 얘네도 같은 거잖아. 맞지? P가 뭐라고? 압력. M은 화학식량. 네. 그러지? 분자량. 네. 화학식량. 그러니까 P가 같다며. 그럼 밀도는 뭐에 비례해? 분자량 M에 비례해. 알았어? 화학식량 M에 비례한다고. 밀도 물어봤으니까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나와 있는 화학식량 보세요. 원자량들. 64, 12, 24. 누가 제일 커야 돼? A가 제일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니은에 몰수가 가장 작은 것. B가 제일 큰데? 그지? 네. 계산 안 해도 되잖아. B가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니은 틀렸지? 원자수가 가장 많은 것. A야? 아, C야? 아니잖아. B가 제일 많잖아. 그지? 얘네 다 호동수 물질이니까 이거 자체가 원소들의 수일 거 아니야. B가 제일 많으니까 니은 디귿 다 틀렸지 뭐. 안 그래?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되었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3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